또영주TV의 송영주, 김진수입니다. 황희찬 선수의 이적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난주 에버튼 얘기하고 있었는데 네. 이번 주는 라이프치히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미친 듯이 터져요 여기저기서. 물론 그동안은 브라이튼이라든가 울버햄튼이라든가 그리고 최근에 에버튼까지 프리미어리그 클럽과 연결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라이프치히 이적설이 터졌어요. 그래서 황희찬 선수의 현재를 좀 돌아보고 어느 팀으로 가는 게 더 좋을까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볼까 합니다. 황희찬 선수가 리그 재개 이후 스투른그라츠전에서 한 골 한 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리그 재개 이후에도 꾸준히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 결과 올 시즌 오스트리아 분데스리가에서 9골 9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4골 18개의 도움입니다. 물론 이제 많은 언론에서 19개의 도움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오스트리아 컵 결승전에서 도움이 2개였잖아요. 네. 근데 하나가 자책골로 판명이 나면서 도움이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네. 그래서 14골 18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요.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3골 3개의 도움, 2개의 페널티킥 유도. 네, 그래서 5도움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뛰어난 활약을 펼쳤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클럽에서 황희찬 이거 괜찮은데? 다재다능한데. 영입할까? 이런 네. 생각이 있고 여기다가 황희찬 선수의 계약 기간도 2021년 6월 31일까지니까 네.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에는 황희찬 선수가 이번 여름에 이적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짤츠부르크는 홀란드하고 미나미노가 떠난 다음에 다카가 해결사 역할을, 소보슬라이가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황희찬이 리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보슬라이하고 황희찬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나 잘 알지? 전문가잖아. 나 오스트리아 분데스리가 전문가 됐어. 벨기에에서 오스트리아로 넘어오신 거? 그렇습니다. 제가 네. 스투른그라트전, 린츠전 다 해설을 했거든요. 네. 근데 황희찬 선수는 공격 포인트로 표현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황희찬 선수의 플레이 자체가 굉장히 이타적인 면이 있어서 공격 포인트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시 마츠 감독이 4-4-2 포메이션 쓴다고 하는데 네. 사실상은 4-2-2-2 포메이션이에요. 네. 그래서 투톱으로 다카하고 황희찬이 나오는데 이 두 선수가 순간적으로 한 명은 측면으로 빠져서 수비를 끌고 나오는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황희찬 선수가 주로 그 역할을 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다카 선수가 골을 넣을 수 있는 위치로 많이 이동을 하고 다카 선수가 그러다 보니까 리그에서만 20골 이상을 넣은 상태가 됐거든요. 그래서 황희찬 선수는 공격 포인트 외에도 굉장히 팀의 기여도가 높다 이런 측면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전매 특허 같은 장면 있잖아요. 왼발로 접고 오른발로 마무리. 네, 반다이크 저리가. 가슴 아프다. 네,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기 네. 때문에 많은 클럽들이 군침을 흘리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말씀하신 거 보니까 짤츠부르크 그냥 그 들어옮기면 라이프치히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라이프치히도 지금 나겔스만 감독이 이끌고 있지만은 전체적인 포맷 자체는 4-2-2-2의 형태를 띠고 있고 최전방 공격수에게 요구하는 그런 역할들도 비슷해요. 분명히 이제 베르너가 지금 30골 넘게 넣으면서 해결사 역할을 해주고 있지만은 베르너가 지금 뭐 속도가 굉장히 좋다, 뭐 침투가 좋다, 오른발이 강력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은 나겔스만 감독에게 부여받은 역할은 또 전방위적으로 뛰어주면서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상대 수비를 좀 교란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황희찬에게도 기대할 수 있다. 네. 그런 면에서 황희찬이 라이프치히로 간다면 설레발을 쳐보자면은 핏이 잘 맞을 거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독일 쪽에서도 라이프치히가 황희찬을 노리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티모 베르너 선수는 첼시로 이적할 가능성이 95% 이상입니다. 지금 발표만 안 났을 나머지 뿐이지 5%는 우리가 왜? 다 알고 있어. 아니 나머지 5%는 왜? 천재지변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 여하튼 95% 확정적이기 때문에 티모 베르너의 빈자리를 라이프치히는 메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황희찬을 보고 있는 상황이 됐는데 물론 이미 독일에서는 황희찬 얘기가 나오기 전에 브레멘의 밀로트 라시차 얘기가 있었잖아요. 라시차 선수 올 시즌에 브레멘에서 굉장한 활약을 있죠. 그래서 브레멘에 강등되느냐 잔류하느냐에 따라서 뭐 라시차, 클라센 뭐 이런 여러 선수들이 떠난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라시차는 분명히 또 더 큰 클럽에서도 노릴 수 있는 그런 자원이라고 보고 지금 도르트문트도 노리거든요. 그만큼 라이프치히에게도 좋은 자원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라시차 선수를 영입할지 황희찬 선수를 영입할지 또는 두 명의 선수를 다 영입할지는 그렇죠. 모르겠지만
여하튼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라이프치히 가면은 황희찬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은 분명히 있어요. 있죠. 이 전술적으로는 황희찬 선수가 잘 묻어날 것 같고 거기다가 라이프치히, 짜이츠부르크 모두 레드불 산하의 그렇죠. 클럽들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짜이츠부르크에서 라이프치히로 이적한 선수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많죠. 네. 예, 거길 거쳐서 다른 빅클럽으로 가기도 하고요. 지금 있는 선수들 가운데서도 뭐 라이머, 자비처, 뭐 우파메카노 이런 선수들이 거쳐서 이렇게 이 라이프치히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루머 같아 보이기도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황희찬이 라이프치히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거기다 언어 문제도 이미 해결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황희찬 선수가 과연 이 라이프치히에서 잘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위험 요소는 분명히 있죠. 일단 황희찬 선수는 함부르크에서 임대로 뛰었을 때 실패작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20경기에서 2골 넣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공격 포인트가 굉장히 적었고 그러다 보니까 잘츠부르크로 임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네. 함부르크로 임대 갔다가 잘츠부르크로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티모 베르너가 한 시즌에 30골 이상을 넣어줬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황희찬이 티모 베르너 위치에 뛰게 된다면은 팬들의 시선은 티모 베르너와 황희찬을 비교할 수밖에 없죠. 근데 황희찬이 한 시즌에 30골을 넣어줄 수 있느냐? 이거는 또 의문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황희찬이 부담을 가질 수가 있다. 결국 해봐야 되는 문제긴 하지만은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습으로는 베르너의 역할을 100%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뭐 그런 예상들도 나오죠. 그렇지만은 지금 나겔스만 감독이 만약에 진짜 진지하게 데려오겠다라고 하면 어떤 그림을 그리냐의 문제인 거죠. 그 황희찬의 역할을 다른 식으로 재정립하면서 그의 파트너, 그 주변 동료들의 역할을 또 다르게 정리함에 따라서 팀을 다시 업그레이드 시킬 수도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나겔스만 감독이 천재 감독이기 때문에 분명히 해결 방안을 찾을 것으로는 생각을 합니다만 여하튼 위험 부담은 있다는 점 그렇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 황희찬이 최전방 투톱에서 한 자리에 했을 때 너무 잘해주고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밑에도 나쁘지 않습니다. 측면이라든가 중앙 쪽에서. 그런데 그 밑에 자리에는 라이프치히는 좋은 선수가 너무 많아요. 뭐 네. 다니 올모, 자비처, 라이머, 은쿠쿠. 포르스베리까지 요즘 백업으로 뛰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저는 근데 이게 오히려 라이프치히가 좋은 것 같은 게 황희찬 선수는 공격수로 뛰는 게 제일 위력적인 것 같거든요. 그 라이프치히는 분명히 이선을 소화할 수도 있지만은 황희찬이 굳이 이선으로 내려올 필요가 없을 만큼 두텁고 양질의 스쿼드를 보유하고 있어. 네. 그러면은 그만큼 더 공격수로 많이 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이게 어찌 본다면 에버턴이 이적했을 때의 고민이죠. 그러니까 에버턴 쪽에서도 황희찬 선수를 원하고 있는데 황희찬 선수가 에버턴으로 이적하게 된다면 최전방보다는 측면에서 뛸 가능성이 좀 더 그렇죠. 크잖아요. 이선이나 측면 자원들. 네. 왜냐면은 에버턴 투톱 칼버트 루인하고 히샬리송은 굉장히 잘해주고 있으니까. 올 시즌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원터처블로 자리 잡았죠. 네, 여기다가 황희찬 선수는 오른쪽보다는 왼쪽이 더 뛰어난데 왼쪽에는 또 베르나르드라는 이우업이라는 경쟁자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른쪽에 뛰게 된다면 시어 월콧하고 경쟁에서 이길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과연 그 위치에서 황희찬이 100%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 황희찬은 대표팀에서 풀백도 소화했거든요. 풀백을 뛰기만 했지 성공적으로 뛰진 못했죠. 근데 방금 말씀하셨던 선수들 가운데 베르나르드, 이오비 이런 선수들이랑 황희찬이 경쟁이 안 돼? 경쟁은 된다고 봐요. 그 자리를 꿰찰 수도 있는데 문제는 에이스인 히샬리송이랑 그 동선이 너무 겹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뭐 맨유로 치면 포그바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공존시키는 고민하고도 같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이런 선수들의 동선이 굉장히 또 중요하기 때문에 에버튼을 가는 거는 좀 더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에버튼 가는 것도 위험 부담이 또 있다. 그렇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딜 가든 다 네. 있죠. 그래서 네. 황희찬 선수가 만약의 경우 야 나는 잘츠부르크에서 리그 우승을 경험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네. 우승 욕심이 계속 있어. 그러면은 라이프치히 쪽이 더 좋죠. 물론 절대 강자인 바이에른 뮌헨이 있긴 바이에른을 하지만 이기고 우승하겠다고? 아니 그렇긴 하지만 네. 그래도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팀이잖아요. 그렇죠. 네, 계속 도전할 수 있는 전력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라이프치히는 챔피언스 리그에
리그에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에버튼 간다면은 유로파 리그라든가 챔피언스 리그 진출 티켓을 놓고 미친 듯이 사력을 다해야 되거든요. 에버튼 팬들이 화낼 것 같은데 아니 우리 투자하기 시작했는데 이러면서 네, 그럼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여하튼 네. 고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 가지 요소를 놓고 따져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황희찬이 지금 너무나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황희찬 선수의 의지가 중요하다. 에이전트랑 얘기를 많이 해보고 주위 사람하고 얘기를 많이 해보고 그리고 자철이 형한테 전화해서 분데스리가 어때요? 성룡이 형한테 전화해서 프리미어리가 어때요? 이렇게 네. 다 확인을 해본 다음에 황희찬 선수가 의지를 갖고 선택을 하면 된다. 그리고 황희찬 선수가 오스트리아에서는 보여줄 건 다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네. 여기서 뭐 지금 한두 골 더 쌓는다고 그게 엄청나게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보진 않거든요. 어느 정도 자기가 보여줄 건 보여줬고 이 프로필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팀들이 어느 정도 스카우트, 조회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황희찬 선수 내가 어디에 가서 어떻게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느냐, 내가 펼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주는 팀이 어디냐 이런 것들을 또 찾는 게 중요하겠죠. 네, 개인적으로는 어디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뻔하지만 라이프치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림이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그림이고 거기에서 또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후방 지원이 일단은 너무 좋아. 공격수에겐 지원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서 좀 버프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느낌은 들어요. 황희찬 선수하고 이야기를 나눠봐야 알겠지만 황희찬 선수의 목표가 프리미어리그 진출이라면 에버튼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여기다 안첼로티라는 명장이 또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에버튼에서 만약의 경우 최전방이 아니라 측면에서 뛴다면은 공격 포인트에 대한 부담감은 좀 덜 상태에서 플레이 임할 수도 있으니 네. 이런 측면에서는 에버튼이 맞아요. 또 매력적인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라이프치 왜냐면은 올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 황희찬이 보여준 모습을 계속 보고 싶어. 챔피언스 리그에서 네, 그렇죠. 그래서 라이프치히에서 황희찬 선수가 활약하는 모습을 좀 보고 싶다. 이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어디든 큰 리그로 좀 가는 걸 보고 싶다. 네, 오스트리아 전문가로서 해야 되는 발언인가? 오스트리아 분데스리가 재미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데 네. 황희찬 선수가 이제 더 날아오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죠. 황희찬 선수 큰 무대에서 엄청난 스타들과 또 경쟁을 이루면서 한 발 더 성장하는 그런 선수로 됐으면 좋겠네요. 네, 황희찬 선수가 어디로 갈지 우리 모두 지켜봅시다. 그럼 또용주 TV는 다음에 돌아오겠습니다. 독일.